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지금은 8,370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닥치기 전까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뒤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6.3%로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국내 기사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암호화폐, 허위 및 과장 광고, 거래소는 책임이 없는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나무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저는 항상 이 채널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내외를 통틀어가지고 ICO라든지 이 잡코인들이 있죠. 제대로 된 회사가 받쳐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십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애지간하면은 메이저 코인들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권 암호화폐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이 상장 펌핑이라든지 거래소 펌핑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면은 안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메이저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책임을 안 져줍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100% 성공할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 타서 물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확실한 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말만 믿고 돈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서 기업의 수출 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기업들이 수출 전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물류 기술을 지원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쓸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하는데도 암호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달에 이용자 보상 카카오콘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죠. 근데 이 카카오콘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카오콘은 그라운드 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사이드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표준 기반의 분산 아이디를 10월 중에 상용화한다라고 14일 밝혔고요.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한 번만 실명 확인을 한 후에 발급을 해주면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내에서 안전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죠. 자, 그 중에서 노벨 경제학, 물리학상 수상자들 중 16명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수상자 중 7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조지 스티글리프라는 사람은 프로젝트 컨설팅을 또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수상 소감에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리브라를 탈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또 부킹닷컴, 아고다, 카약, 프라이스라인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여행사 그룹인 부킹홀딩스가 리브라 협회를 탈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파고라는 회사는 언제 이렇게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리브라에 대한 고난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무장관은 흔들리고 있는 리브라의 옆구리에 펀치를 한 방 더 우겨 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 이베이가 리브라 협회를 탈퇴한 것은 리브라의 규제의 비적격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리브라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관련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건 뭐 거의 처음부터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 CEO, 마찬가지로 리브라 협회에 가세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리브라 회원사를 압박한 것은 미국답지가 않다. 만약에 어떤 민간 기업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었다라면은 반경쟁, 독과점 행위라며 비난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임마 너도 조심해야지. 그러다 코인베이스도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 지금 마스터카드랑 비자도 꼬리를 내렸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이 친구가 지금 겁을 상실했네. 자, 아무튼 이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G7이 암호화폐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리브라 협회에 가입한 파트너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소비자도 보호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가지 제약 및 경고성 이렇게 문구를 날렸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번 주에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 연례회의에서 재무장관들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 리브라 프로젝트 덕분에 암호화폐 그 시장으로 관심이 많이 오게 된 것은 좋은데요. 이 덕분에 리브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들 연달아 가지고 두드려 맞게 생겼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리브라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외쳤던 텔레그램, SEC의 뒷목을 잡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개기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 텔레그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부한 행정명령장에 불응해가지고 SEC가 현지 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텔레그램 측에서도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난 18개월 동안 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요청을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이제 화가 났다 이거죠. 이 개월 수도 18개월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숫자. 자,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텔레그램 역시 SEC와 맞서다가는 킥 재단처럼 박살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뭐 불합리해도 어쩌겠습니까? 힘있는 놈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 다음 소식으로 최근 블록체인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CSO인 샘슨 모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 산업과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게이머들은 얼리 어답터들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통화, 가상 통화, 가상 화폐, 가상 아이템 등 개념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부여한다. 암호화폐는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옷과 같다.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배하는 몰입형 증강현실 게임이 등장할 것이며, 블록스트림은 자체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퀴드 위에 이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게임도 정말 더욱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번 돈을 실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가 연동된다라고도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 세계의 게임으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새로운 직업군들이 창조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기합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관심을 쏟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200명의 사람들이 칼다노 블록체인에서 작업 중이고 이 중 100명이 에이다에 전념하고 있다. 카피할 수 있는 코드도 없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며 테스트넷 네트워크 참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약 100개의 스테이킹 풀이 운영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다음엔 비탈릭 부테린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이 나아가야 할 다음 방향은 어떻게든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보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진 못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의 다음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제가 이제 어제나 그제였었죠. 닷크립토라는 새로운 도메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된 기능,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진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 자신의 도메인과 다른 암호화폐 주소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도메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그 길고 긴 암호화폐 주소, 뭐 거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주소를 이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이 이 도메인 이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이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크립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 알트코인 소식. 비트코인.com이 비트코인 캐시가 호주 유통업체 업계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호주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요. 호주 상인들 중에 대다수는 결제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P2P 방식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설명도 해주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가 없으면 말 그대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비트코인 캐시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것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주식 투자에서도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큰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동시에 주식 투자에서도 거래 강도와 레버리지 사용을 늘리면서 위험 추구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선구자인가 아니면 단지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증권사 계좌에서 나온 증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 이 배율 높은 데서 거래를 하면서 오는 그 쾌감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 수익 나면은 잘 나왔다 그러죠. 근데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한 20%는 먹어야 속이 풀려. 그들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가 닭강정이라면은 암호화폐 거래는 BCH 양념치킨 같은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래는 신중하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 거래 잘못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 유럽의 유로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다크웹에서 여전히 사용률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다라고 밝혔고 모네로 등 익명성 토큰들도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치사하게 비트코인만 자꾸 뭐라 그래. 자, 그 다음 소식, 비트코인 개발자 타마스 블루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보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평균 보관 비용은 보관 금액의 2.1%라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문제는 이런 비트코인 보관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체의 수수료로 이는 비트코인을 옮기는 사람이 지불하게 되며 이체 금액이 아닌 트랜잭션 크기와 정비례한다. 현재 보관 비용이 절반으로 줄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대비해서 약간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빨리 개발이 좀 완료돼야 이체의 수수료도 내려가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일단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개발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안상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답답하긴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특별히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쪽에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 남자, 얼굴에 기름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왠지 한우를 좋아할 것 같은 우지한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장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반감기 후에 다음 강세 국면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매니아들이 하드웨어 채굴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은 많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채굴에 투자하기 좋은 때다. 내가 채굴자라면 채굴을 멈추지 않고 채굴 장비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반감기 후에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장비의 효율을 개선해서 효율성과 컴퓨팅 파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엊그제는 또 다른 채굴 회사에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채굴과 비트코인 매수 어떤 것이 수익률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채굴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중국 사람들은 채굴이 좋은가 봅니다. 전기세가 싸니까 그런가?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의 동향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20일 이동평균 넘었지만 기술지표는 약세, 8,000불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주 반 동안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온 200일 MA, 현재의 가격은 8,718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8,000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왼쪽 상단의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 11일 규모가 큰 약세 아웃사이드 바 역전 캔들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이는 회복 랠리의 종료와 비트코인이 8,000달러 밑으로 후퇴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 4시간 차트 오른쪽 상단의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중바닥 브레이크아웃의 실패와 함께 상승형 채널이 아래로 깨졌음을 보여주며 약세 구도 형성을 시사했다. 주간 차트 상황도 부정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주간 기준 상승했지만
5주 MA에서 거부당함으로써 하락 추세가 강화됐다. 5주와 10주 이동평균은 계속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상대 강도 지수도 50 아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8,000달러 밑으로 후퇴, 100주 이동평균 현재 가격 7,760불까지 낙폭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좀 힘이 없으니까 6,000불까지 떨어진다라는 발언들 또 슬슬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2만불, 조금만 떨어지면 6,000불. 뭐라고 했는지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지털 자산 투자사 케인 아일랜드 얼터네이티브 어드바이저의 창립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6,000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장외 거래가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투자자와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인데, 최근에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GBTC에 대한 큰 손들이 이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GBTC의 프리미엄이 빠진 것을 보고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점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브 뉴코인의 분석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7,700달러를 유지할 경우 20% 가까이 반등해서 10,000달러에 다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7,700달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 조시베이저의 분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8,375불을 뚫지 못하고 있다. 8,800불까지의 가짜 상승 후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떨어지고 있다. 저항을 뚫지 못하는 한 당분간은 하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코인들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헤드앤숄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XRP와 이더리움이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 쪽으로 많은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간만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광고를 그냥 켜놓기만 해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